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며칠 동안 입 꾹 닫고 있거나 뭐 하나 상의하려고 하면 은근히 자리를 피해버리는 남편.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수시로 동굴에 들어가 버리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답답하시겠지만 그럴 때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도와드리는 소통 연습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집 언니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날것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야생동물 같은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회성이라곤 온데간데 없어지는 남편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권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김창옥님은 남녀 관계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입니다. 열정적으로 불타는 사랑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권태기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성숙기에 접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숙기를 불타오르지도 꺼지지도 않는 숯불에 비유하면서 비싼 고기일수록 숯불에 굽는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나도 권태기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을 해서도 성숙기로 발전하는 커플보다는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편한 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다 보면 상대방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점점 멀어져 이별을 하거나 영원한 권태기에 머물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알아가기, 2단계 재해석하기, 3단계 제안하기, 4단계 공유하기였는데요. 첫 번째 알아가기 단계에서는 남편과 대화를 줄이고 관찰함으로 분위기를 비워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상처가 쌓인 분들이나 최근에 큰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라면 소가리를 더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재해석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해석은 남편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저만 계속 노력해야 되죠? 남편의 문제가 확실한 분들일수록 이렇게 억울해 하십니다. 억울하죠. 그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과 판서놀이를 하면서 그의 죗값을 철저하게 받게 할 것인지,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서로 의지하는 알콩달콩한 부부가 될 것인지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관계를 진짜 회복하고 싶다면 객관적으로 잘못을 누가 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입을 닫아버리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남편에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대체 누가 알죠? 그 정답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답으로 남편을 재해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판서놀이가 정하고 싶으시다면 탐정놀이를 먼저 해보세요.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그 무언가의 실체를 수수께끼 풀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단서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1단계 알아가기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비우고 비교적 잔잔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부분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원가족의 환경이나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아이의 성격을 통해서 남편의 기질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찾은 단서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환경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묵상은 특정 대상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찾은 단서들을 두고 남편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편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답 없는 남편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질 수 있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나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다르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럼 비로소 3단계 제안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재해석하기를 거치지 않고 3단계 제안하기로 넘어가면 남자들은 그것을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남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제안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너무 쉽게 받아주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이 정도에 만족하는 아내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 됐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지금 조금 편해진 것으로 만족하면 또 같은 문제를 겪게 되고 1, 2단계만 반복하면서 나만 계속 참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쳇바퀴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니 절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3단계 제안하기로 넘어가셔야 해요. 다음 시간에는 3단계 제안하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효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꼭 영상 확인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그럼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같은 결혼 생활,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대화도 안 통하고 개그 코드도 안 맞고 문제가 생겨도 상의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사고를 또 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 아이들이 남편 닮은 모습을 보이면 예민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게 되고 재해석해서 다시 바라보니 다른 점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더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안과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을 수 있고 응원해주는 너무 이상적인 부부로 변화되었는데요. 전 솔직히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외도만 아니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한, 아이들보다 남편이 소중해지는 그런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